서울 은평구의 한 임대주택 단지, 80이 넘은 노모와 함께 사는 60세 박모 씨는 최근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거주할 곳이 사라졌지만 다행히 LH의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집 구할 생각하니 막막했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런데 운 좋게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된다는 걸 복지관 상담사 덕분에 알았어요. 그가 입주한 집은 전용 면적 약 28제곱미터, 보증금은 거의 없고 월 임대료는 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LH, SH, 그리고 전국의 지방도시공사들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정보를 제일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주택은 단순히 집을 싸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안정시켜주는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주거비만 제대로 관리돼도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60세 이상 시니어 대상 공공임대주택 조건을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방법, 유의점까지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지금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단계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LH, SH,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며 대상은 무주택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중심입니다. 시중 전세나 월세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영구임대주택. 국가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무기한 임대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리고 만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둘째, 국민임대주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보통 60세 이상 시니어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행복주택. 젊은 층 중심으로 공급되지만 고령자용 특별 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시니어의 경우 월세 부담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도 몇 천만 원 단위가 일반적이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럴 때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 전체의 안전판이 됩니다. 따뜻한 방 한 칸, 부담 없는 임대료, 그리고 장기 거주 가능성은 건강과 정서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장애 설계, 커뮤니티 공간,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도 확산되고 있어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노후의 품격 있는 주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괜찮아 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자신의 자격을 체크해보고 해당된다면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2단계 60세 이상 시니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 정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해당되는 유형은 몇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무기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유형의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입니다. 입주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5% 이하, 총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은 매년 갱신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 유형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그중 60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부부세대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일반적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에서 30년까지로 중장기 안정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LH나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보수를 거쳐 임대하는 형식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령자 전용 물량이 따로 운영됩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도 많고 계단이 없는 저층 구조인 경우가 많아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주고 본인은 보증금과 일부 월세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 단독세대의 경우 고령자 전세임대 항목으로 매년 모집 공고가 나오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내 고령자 특별 공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고령자용 평형과 공급 비율을 별도 확보한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시니어 친화형 설계가 반영되어 생활 편의와 건강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60세 이상 시니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자신의 소득, 자산,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이 내 상황에 맞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3단계 2025년 기준 소득 및 자산 조건 요약.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5%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그리고 전세임대의 경우는 50에서 110%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전국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49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구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영구임대 월 120만 원 수준 이하, 국민임대 월 245만 원 수준 이하, 고령자 전세임대 월 245만 원에서 530만 원 사이. 가구 형태, 지역별 차이 있음. 이때 가구 소득에는 본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과 함께 배우자 소득도 합산됩니다.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공공임대 신청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총 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가져야 하며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5년 기준 총 자산 기준은 약 3억 2천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차량 가액 3,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와 같은 최저소득층 대상 주택은 자산 기준이 더 낮습니다. 총 자산 1억 6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부 차감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도 본인의 실질 거주 또는 이용 목적이 있다면 간주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과 자산 기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산이 기준보다 약간 초과해도 경쟁률이 낮거나 물량이 남을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공식 공고문과 접수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내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단계 실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공공임대주택 막상 자격이 된다는 걸 알게 되어도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은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공고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LH, SH, 각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고문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 접수처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령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주택 확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서 등이 포함되며 모든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입증 서류입니다.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 해당되며 기초연금이나 공정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령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셋째, 자산증빙 서류입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 확인을 위해 통장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보유 내역,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타 자격 확인 서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자격 가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고문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 현장 확인 최종 선정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며 탈락 사유와 점수는 공지되므로 이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가구 구성원 정보나 소득 재산 정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향후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고령자 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신청 안내나 서류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런 서비스를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단계 우선 공급과 가점 제도, 시니어가 유리한 조건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단순히 자격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이 발생하고 이때 우선 공급 제도와 가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먼저 우선 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는 여러 우선 공급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선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단독 세대입니다. 혼자 사는 60세 이상 시니어는 고령자 전용 물량 또는 단독 세대 우선 공급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중증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세대 구성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우선 공급 대상이 되며 시니어가 수급자 본인이거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셋째, 자녀와 별거 중인 고령자 부모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해야 하는 시니어는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넷째, 무연고 고령자입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은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있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점제는 신청자 간 경쟁이 발생할 때 여러 항목을 점수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고령자일 경우 가산점 부여.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는 무주택 기간이 오랜 경우가 많고 장기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65세 독거 시니어의 경우 무주택 기간 단독세대 지역거주 고령자 가산점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점 제도는 각 주택 유형과 공급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공급 물량이 적은 경우 무작위 추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임대는 가점제가 아닌 순위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고령자 등의 형태로 순위별 접수가 끝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하위순위 접수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즉, 우선 공급과 가점, 순위제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는 공공임대주택 선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많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과 일치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단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확인되고 서류 제출과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주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 일정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공임대는 정해진 공고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가 난 날부터 보통 10일 이내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접수 및 1차 서류 심사입니다. 접수가 끝난 뒤 주택공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이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 및 가점 평가, 경쟁자 심사입니다. 동일 유형의 신청자가 몰린 경우 가점제나 추첨을 통해 선정자가 결정되며 심사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예비순위까지 당첨자와 예비자 명단이 분리 공지됩니다. 이 절차는 평균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입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일과 계약일을 안내받게 되며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잔금은 입주일에 맞춰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보통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최대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집은 먼저 진행되고 입주는 나중에 이뤄지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유동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주 전 사전 점검과 하자 확인입니다. 입주를 앞두고는 임대주택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전 점검 기회가 주어지며 도배, 바닥, 창호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절차입니다. 입주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기초연금, 건강보험, 각종 복지 혜택이 새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행정 처리를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공공임대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특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신청자의 준비 정도와 공급 물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입주 가능성에 따라 지금 사는 집의 계약 연장 여부도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입주 후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 연장 조건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면 마치 모든 절차가 끝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입주 이후의 생활과 관리입니다. 특히 시니어 입주자라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보다 훨씬 저렴한 대신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계약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몇 개월 이상 체납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재계약 제한 또는 퇴거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대 금지 원칙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본인 거주 목적의 복지형 주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세, 월세 형식으로 재임대를 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와 함께 향후 임대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꼭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소지 유지 및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등록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만약 가족들과 주소를 달리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번째, 재계약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공공임대는 일반적으로 2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며 매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재확인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공공임대는 계약 만료 후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시설 관리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엘리베이터, 복도, 쓰레기장, 공동시설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거나 단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입주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입주민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장기 거주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시니어 전용 임대단지에서는 복지 프로그램 참여, 건강상태 보고, 주거 환경 점검 등에 대한 협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었거나 자산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거나 거주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LH나 SH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불이익이나 추징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꼭 해당 기관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임대는 단순히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입주 이후의 행동과 관리가 당신의 노후 주거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8단계 실제 입주한 시니어들의 후기와 조언은 서울 구로구의 공공임대단지에 거주 중인 60세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엔 반지하에 살았어요. 겨울이면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틀고
비만 와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겼죠. 이제는 따뜻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무릎이 아픈 저에겐 천국이에요. 경기도 수원의 한 시니어는 LH 임대주택에 살게 된 이후로 주거비 걱정이 사라졌어요. 덕분에 기초연금 일부를 먹거리나 약값에 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실제 입주자들은 주거비 절감, 안전한 시설, 노후 생활의 질 향상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또 다른 입주자는 말합니다. 임대주택이니까 시설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엘리베이터도 새 거고 내부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깔끔했어요. 하지만 모든 입주자가 처음부터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 거주 중인 65세 박 씨는 신청 서류가 복잡해서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가보니 상담사분이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결국 신청서를 제대로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라. 주민센터나 복지관, LH 콜센터, SH 안내센터 등에서는 시니어 대상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조건이 된다는 걸 몰라서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둘째, 신청서를 미리 준비해두라. 기초생활수급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자료, 재산 확인 서류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비슷합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면 공고가 떴을 때 빠르게 접수할 수 있어 경쟁률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셋째, 공고문은 자주 확인하라. 입주자 모집은 보통 분기별 또는 지역별로 진행되며 LH, SH,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상시 공고가 올라옵니다.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나 주거복지 포털 앱을 활용하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시니어들에게 정보를 나누자. 이런 제도는 입소문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나는 됐는데 친구는 몰라서 못 들어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나 단지 커뮤니티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정보가 기회를 만든다는 걸 실제 입주자들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9단계 자격이 안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입주 자격을 갖춘 건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아주 조금 넘긴다든지 이미 집을 가진 가족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거나 주택 청약 납입 이력이 부족한 경우처럼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자격이 안 될 때 시니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일부 지원받거나 자기 집이 있는 경우 보수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방 기준으로는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도 지원됩니다. 둘째, 고령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는 조금 다르지만 LH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니어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이 공공임대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적용되며 전국에 수천 세대 이상 운영 중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셋째, 지자체 복지주택입니다. 서울시, 대전시, 전라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 대상 복지주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은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지역 거주자라는 조건만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지역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수시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입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시니어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만 납부하고 이자 없이 거주할 수 있어 사실상 무이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60세 이상 중산층 시니어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임대 연계형 바우처 제도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외에도 민간임대와 연계하여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LH 홈페이지나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이 기존보다 느슨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인과의 동거 쉐어하우스 형태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 2인 이상이 공동생활을 하면 주거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쉐어하우스를 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격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대안제도를 찾아보는 태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시니어의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10단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 공공임대주택,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HSH 주거복지 포털 즐겨찾기 등록하기. 공공임대주택은 생각보다 자주 정기적으로 모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공고가 난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LH, SH공사, 각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상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며 지역별,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털을 즐겨찾기 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LH 주거복지 포털에는 관심단지 등록 기능이 있어서 문자 알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렵지 않다면 꼭 등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 미리 점검하고 서류 정리해 두기. 입주 신청은 공고가 뜨면 접수 기간이 짧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에만 며칠이 걸리면 기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미리 내가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자산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기 때문에 갱신 날짜도 함께 메모해 두면 재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상담 요청하기. 공공임대는 글로만 읽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적합한 임대 유형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팀이나 LHSH의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1:1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전화 한 통이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니어 복지관에서도 입주 정보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정보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당신의 작은 실천입니다. 주거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당신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고 주거복지 포털을 한번 둘러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